A1에서 F1까지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여기 있죠. 눌러주시고 쉘 스타일은 이 스타일 그룹에서 쉘 스타일 누르시고 제목 1번 여기 있는 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 높이가 나오면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를 했으니까 30. 그리고 엔터 하시면 1번 작업이 끝났죠. 자, 2번 문제는 병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한식을 범위 잡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양식, 중식, 그 다음에 진행시간 3시간 이렇게 병합을 6군데를 잡고 하시는데 떨어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부터 컨트롤 누르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행 A3부터 F3 영역에 글꼴 스타일 굵게 표준색 채우기 노랑을 놓주는 작업을 하시면 2번 작업이 끝났죠. 그 다음에 A3에 들어가 있는 A3에 있는 구분을 한자로 바꾸세요. 그러면 클릭 한자가 아니라 편집 작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한자 누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와 똑같은 여기 구분을 변환해서 놓으시고 엔터. 24에서 21. 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표시 형식에서 고르셔야 돼요. 표시 형식에 간단한 날짜니까 목록에서 여기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작업이 끝났고요. 자, D4에서 D11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에 사용자 지정 그러면 항상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와서 숫자 앞에 별 표시하고 뒤에 명 표시하는데 0이 들어오면 0을 표시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0을 쓰는데 자, 앞에다가 뭐를 하라 그랬어요? 별을 일단 따옴표 별 넣으시고 뒤에다가 명 쓰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뒤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넣으면 앞에다가 따옴표 별, 뒤에다 넣으면 따옴표 명, 이런 식으로 별자와 함께 명자를 숫자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3에서 F11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면 1번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일은 기출문제는 3번 이상씩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데 앞에다가 1107 백 이런 식으로 날짜로 저장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 작업 3문제는 조건부 서식인데 수식을 이용하여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출고량이 재고량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값을 이 오른쪽에서 판단하는 수식을 먼저 하라 했어요. 능하시고 출고량을 클릭하면 주소가 나오는데 조건부 서식 작업에서 수식을 사용하면서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시는 거예요. 미만이니까 작다를 쓰시고 재고량 클릭하시고 F4번을 3번 눌러서 이렇게 수식을 넣어서 true, false를 확인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true예요. 그러면 여기가 출고량이 재고량보다 미만이에요. 맞네. 그럼 여기가 true가 600, 720. 출고량이 재고량보다 적네. 이걸 확인하셔서 true, false가 항상 if 함수든 true, false가 나오는 문제에서는 true, false가 나오고 항상 각각 true, false 하나씩을 확인해서 논리칙 이상 없이 했나 보시고 첫 번째 있는 수식을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꼭 엔터를 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주의할 점은 제목행을 제외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행을 제외하고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의 클릭 컨트롤 V. 그 다음에 주어진 서식 작업이 글꼴색 빨강. 여기서 빨강을 넣어주시고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림꼴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rue 4개가 이상 없이 들어갔으면 열범위 잡고 내용 지우시고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계산 작업은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분석 작업 1번 넘어가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위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에 A18이 시작하려네요. 사원명서부터 범위 잡고 삽입의 피벗이에요. 기존의 워크시트에 A18에다 배치해 놓으시고, 이제 문제를 위에서도 보시면 돼요. 3월 급여 지급 명세서 표에 직위는 끌어다가 행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갑에는 기본급의 최대, 그러면 클릭 갑필드 설정 최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갑필드 설정에 들어오면 마지막 문제에 보면 갑 영역의 기본급, 성과급, 실수령역의 최대는 표시 형식의 갑필드 설정, 셀 서식, 대화 상자, 숫자 범죄에서 천 단위로 하래라고 돼 있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 단위 구분교를 3번을 각각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내려온 게 성과급의 또 최대죠. 갑필드 설정 최대를 하시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끌고 오는 게 실수령액의 최대, 그럼 또 클릭 갑필드 설정의 최대 하시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교를 변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얘를 안 했으면 여기 최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서 또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리 하고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배치 작업 끝났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 레이아웃은 항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레이아웃은 디자인에 있다 그랬죠. 이건 안 움직여지나? 여기 디자인에서 보면, 디자인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 총합계,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그러면 디자인에 들어와서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 여기 있는 테이블 형식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화를 하면 직위 옆에 필터 단추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내림차순하면 시읒, 비읒, 디귿, 기역순으로 내림차순을 넣습니다. 맨 마지막 작업은 끝났죠. 미리 했으니까 여기. 안 했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 단위 구분교를 3번을 해주셔야 돼요. 함수마다 각각.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바꿨을 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희정님은 그 16에서 하면 여기 최대가 아니라 최대값이라고 나와요.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분석 작업 2번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네요. 목표 찾기는 입력값의 변동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로 입력값과 결과값을 확인하셔야 돼요. 만기 지급액이 여기가 지금 1,1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되려면 월 납입액이 여기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얘가 얼마가 되면 1,200만 원이 될까? 그러면 결과값에다 포인트 넣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자, 수식셀이 결과값, 찾는 값이 목표값, 목표값이 1이 빵빵빵 누르시고 값을 바꿀 셀이 입력 셀이에요. 여기 30만 확인 2번 누르면 31만 6천 원 정도를 월 납입 정기 적금을 하면 36개월이네요. 3년 후에 1,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월 납입액이 1,100만 원이 됐는데 이자가 얼마 안 붙네요. 3.5%니까.
자, 매크로 작업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원본을 복사하고 사용하는데 여기 J3, J4에다가 도형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밑에다가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J3, 4 범위 잡으시고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 키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작업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쓰시고 기록 누르시고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고 평균값이 들어갈 범위를 잡고 홈에서 자동 합계 목록에서 평균을 눌러주고 화면 맨 아래 준비 옆에 있는 매크로 기록으로 중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에 봤더니 둥근 모서리,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J5부터 J6에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얘는 삽입에 있다 그랬죠. 도형의 사각형 그룹에 둥근 모서리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매크로용은 바로 매크로 지정이 뜨지만 매크로 지정이 안 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누르시고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이 쉘 스타일이네요. 기록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지시된 내용이 A3에서 H3 영역에 쉘 스타일, 그리고 홈에 보면 여기 쉘 스타일이 있고요. 황금색이 여기 네 번째 있네요. 황금색 4번. 얘를 선택하시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하시고 아까 도형에다 이름을 안 썼네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여기에는 셀 스타일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텍스트 편집 여기는 평균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본을 원본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 누르시고 셀 스타일 누르고 그럼 이상 없으면 얘를 삭제를 하시면 돼요. 매크로하고 분석 작업은 절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자꾸 반복해서 자기 걸로 해주셔야 돼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합계라는 계열과 그 다음에 블루원 여기 있네요. 블루원이라는 항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 제거하고 계열 삭제가 나오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들어와서 합계를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하신 다음에 블루원을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하시고 빠지는 형태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라 그랬어요. 차트의 레이아웃은 차트의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안 옮겨지나? 자, 차트의 레이아웃이에요. 그럼 요 차트 디자인에 보면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빠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에서 여기 1번, 요 첫 번째 걸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세요. 추가 삭제할 때는 더하기 누르라 했어요. 그 눈금선에 보면 주 세로 눈금선을 위에서 밑으로 넣는 걸 놓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 값축의 최소값, 이 값에 관련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하라 했어요? 더블 클릭하라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에 축서식이 나오면 최소값은 4,000. 최소값이 4,000이 되고요. 기본 단위는 여기서 2,000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6월 계열에 그러면 이게 6월 계열은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에 추세선을 넣을 건데 이 추세선 바로 클릭하면 선형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 클릭하시면 안 돼요. 바로 옆으로 빠져서 지수를 넣어달래요. 지수 넣어주시고 나오시면 이렇게 6월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림 영역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가 나오면 항상
서식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서식에서. 서식에 보면 여기 도형 스타일이 여기에 있어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요 빈 부분을 클릭하시고 패턴 채우기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 및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에 들어와서 여기 패턴 채우기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패턴 채우기의 전경색을 주황 강조 2. 그럼 이게 주황 강조 2는 테마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찾는 거예요. 주황 강조 2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차트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을 시간이 좀 남았으니 계산 작업 마저 들어갈게요. 계산 작업 같이 해볼게요. 책을 앞으로 넘겨서 106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피시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4번 문제는 여기 지역 매출 현황이라는 표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점이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경기에 해당되는 지점의 매출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서 여기에 표시하세요. 15선에서 매일 했던 거잖아요. 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D맥시멈 빼기 D미니멈. 이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DB 함수죠. D맥시멈이라는 함수가 나오면 인수 3개를 기억하라 했어요. 표 전체. 그 다음에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얘는 D맥시멈이니까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을. 그래서 DB 함수가 나오면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우리 D맥시멈 빼기 D미니멈이니까 함수 이름만 바뀌는 거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값을 구해주는 작업이 되겠죠. 최소값. 여기 D맥시멈 빼기 D미니멈을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지역이 경기라 그랬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먼저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넣으시고 D맥시멈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마법사를 불러내시는데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우리가 계산 작업을 할 때 이 제목행까지 잡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할 열번호는 4번이 되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남은 얘 최대값이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데 함수 이름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D맥시멈을 복사해서 빼기 붙이기 하시고 함수 이름만 변경하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물론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D맥시멈 빼기 D미니멈 하는 형태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확인. 자, 5번 문제를 보면 주민등록 번호에서 8번째 자리가 1이나 3이면 남, 2나 3이면 여,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여기에 if, error와 chuse와 mid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라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미드를 써야겠죠. 그리고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추주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5번이나 6번이 나오면 에라 메시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에라에 의해서 에라 메시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값이나 식이 들어와서 얘가 이상이 없으면 얘를 찍어줘요. 그 오류가 나오면 대체 메시지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오류 메시지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요. 추주함수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인수가 선택 번호예요. 그리고 1일 때, 2일 때, 그래서 254번까지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자, 미드 함수는 이제 알고 계시죠? 문자열 뽑기, 레프트, 라이트, 미드. 그러니까 미드는 시작 위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넣어주고 시작 위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뽑을 개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이 함수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단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여러 번 써보셔야 돼요. 이 함수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주민번호에서 8번째를 하나를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능하시고 미드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 시작위치 뽑을 개수 누르시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뽑힌다고요. 근데 얘가 지금 5번과 6번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번호에 5번하고 6번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8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내용을 넣어주시는데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라고 넣어주고 엔터하고 내용을 채우면 1, 2, 3, 4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5번, 6번에는 값이 없잖아요 지금.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류 메시지를 뭐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여기서 if 에라 넣어주시고 밑에다가 공백은 따옴표 2개예요. 넣으시고 다시 내용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 작업을 할 때 제가 적어드리면 이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 하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if 에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주함수에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데 5번, 6번일 때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5번, 6번 에라 메시지가 나오니까 if 에라를 쓰시는 거예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그 심사 결과라는 표가 있어요. 심사 결과표에서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자,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가 있냐면 물결 if 함수의 결과를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절대 주소가 들어간다 그랬죠. 90% 이상. 근데 얘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데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조건이 2개예요. 그래서 average if s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average if s가 들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가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1이 들어와요. 다운표 안에 조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범위 2가 들어가고 다운표 안에 조건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127개까지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버로지 if s 함수예요. 그 다음에 뭐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뭐 맥시멈,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뭐 미니멈. 얘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에버러지 if s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하실 때 우리는 한 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고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채워요. 그러면 이 범위가 계속 따라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주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능하시고 에버러지 한 다음에 에버러지 if 하신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계산할 범위가 심사 결과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도 심사 결과예요. 여기에서 뭘 찾는 거예요?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맥시멈을 그냥 써요. 얘는 단순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 결과를 또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아요. 두 번째 인수도 똑같이 심사 결과 범위를 잡고 이번에는 미니멈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는 똑같이 심사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나오면 저걸 빼먹었네요. 조건이 제외예요. 제외. 그러니까 여기에 같지 않다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같지 않다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하고 났더니 여기 답이 안 나왔어요. 그 답이 안 나왔으니까 뭔가가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서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했더니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54.4가 나오죠.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뭔가 이상하죠? 잘못 풀었네. 자, 여기에서 그 if 함수의 조건에서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어려운 문제네요. 자,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자, 이렇게 놓주게 되면 얘가 맥시멈이라는 함수의 의미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로 찍고 AND 연산자로 결합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얘가 같지 않다 90이 잡히고요. 여기도 따옴표를 비교 연산자를 묶고 AND 연산자로 미니멈을 결합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86점이 나오고 얘를 쭈루루 채우는 작업이 들어가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별표 하나 넣어주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억을 하실 때 뭐를 기억하시냐면 if로 끝나는 함수예요.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자를 쓰고 AND 연산자 뒤에 계산식을 쓰는 형태로 사용하는 문제예요. 요거는 조금 어려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채우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능하시고
에버러지 if를 먼저 넣어주시고 if s예요.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얘는 계산할 범위와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칸에도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어주시고 여기 세 번째 칸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는데 최대값이 아닌 값과 최소값이 아닌 값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같지 않다 따옴표를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ND하고 얘는 단순한 함수이기 때문에 맥시멈 하시고 가로 열고 심사 점수를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맥시멈하고 H3 콜론 L3이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도 한 명의 심사 점수에 해당이 되고 조건에 따옴표 안에 같지 않다고 AND 하신 다음에 미니멈 MIN 넣어주시고 또 심사 점수의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S를 빼먹었어요. 썸 if S를 쓰라 했잖아요. 조건 S라고 불러주시고 그럼 이제 가로를 여시면 돼요. 밑에 하나가 생기죠. 아까 이게 안 생겼잖아요. 이게 S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보셨어요? 처음에 점수가 86점이 나와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되셨어요? 86점 안 나왔어요? 이 범위가 이거 바뀌어요? 여기가 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K까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N 빼고 이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제 밑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가로 보시고. 이거 N 쓰시면 안 돼요. 가로만. 똑같이 심사를 쓰고 86점이 나왔지. 확인하고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86점 나왔어요? 네, 밑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자 직접 쓰고 AND 뒤에다가 계산식을 쓰셔야 돼요. 얘는 맥시멈, 미니멈 간단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복잡한 게 나오면 좀 또 수식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용을 채우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표 3번 문제를 보면 여기 입사 연차를 구하는데 입사 연차는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여기 보면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빼기 2000 더하기 입사 연도. 입사 연도는 사원 코드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자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 보면 14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014년에 입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20이 돼 있죠. 세네 번째, 두세 번째 숫자가. 그럼 얘는 2020년에 입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고 사원 코드에서 두 번째에서 세 개를 뽑아서 2000과 더해서 빼는 2000 입사일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함수는 뭐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에서는 이어 미드와 엔드 연산자. 뭐 이어는 날짜를 지정하면 연, 월, 일 중 연도만 추출하겠다는 게 이어져. 요거하고 같이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months라는 함수 있죠. 그 다음에 day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날짜를 놓으면 연, 월, 일 중 얘는 월만 day니까 일만 추출하는 함수가 day예요. 그리고 months는 당연히 연, 월, 일 중에서 월만 추출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월. 그 다음에 미드 함수 벌써 몇 번째 나왔죠? 미드 뭐예요?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문자를 뽑는 거죠. 그래서 문자 열 하시고 콤마 시작 위치 콤마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여기서는 뭐 이어와 미드만 쓰는 함수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는 작업을 해요. 능하시고 이어에 의해서 기준일에서 연도만 뽑아요. 2025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하는 수식이 빼기 가로 열고 2000 더하기 입사 연도라 그랬어요. 요게 미드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마법사 들어가서 사원 코드에서 두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하시고 여기 보면 가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가로 닫는 작업으로 마무리해 보면 얘가 뭐가 나왔습니까? (1900년 1월 1일부터 11번째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게 10일이 나왔기 때문에 1900년 1월 1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연차라는 글자를 그러니까 붙여보면 얘는 10일 연차로 바뀌어요. 근데 요렇게 내려갔더니 이제 샵 밸류가 나왔어요. 그럼 뭔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미드에 들어가는 A1은 A1 이렇게 바뀌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따라 내려오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 주소가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작업을 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절대 주소를 안 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날짜가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때는 셀 서식이 자꾸 바뀌어요. 날짜로. 그럴 때는 일반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어에 의해서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고 입사 연도를 구해서 빼기를 한 다음에 연차를 구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1과목, 2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을 하세요. 자, 여기 평균이 있어요. 그리고 1과목, 2과목이 있어요. 평균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표시하는데 if와 count if와 and를 쓰라 그랬어요. 얘도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여기는 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형태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얘는 지금 조건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조건이 3개인 문제예요. 말로는 조건이 3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목 1이 40점 이상, 과목 2가 40점 이상, 평균이 60점 이상, 조건이 3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ND 연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1, 조건 2 하고 조건이 여러 개 나오는데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연산이에요. 이게 AND 연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count if를 쓰라 그랬어요. 이게 함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count if를 왜 쓰라 그랬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 count if 사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count if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어주시고 다음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count if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풀 때는 단순하게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는하시고 1과목이 크거나 같다 40이에요. 하고 첫 번째 문제를 조건을 처리하시고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인 2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풀고 평균이 60이죠. 60 이상이에요. 이렇게 풀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 참일 때 합격, 여기서 합격, 거짓일 때 불합격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빵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뭘 하라 했냐면 함수를 if and count if를 사용하세요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count if를 안 썼잖아요. 그러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count if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어제 여러분이 푼 필기 문제에서 기억나는 게 있었죠. 이게 과목이 두 개가 40점 이상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과목과 2과목에서 40점 이상인 개수가 몇 개 나오면 돼요? 두 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ND의 조건이 count if에 의해서 B3부터 C3에 있는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40 이상인 개수를 구했을 때 그 값이 2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으로 첫 번째 1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2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count if를 쓰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count if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조건을 비교할 건 1과목과 2과목만 잡아야 돼요. 크거나 같다 40을 넣어줘서 40 이상인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그 값이 2예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40점 이상일 때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D에 의해서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마법사 들어가서 평균이 마법사 들어가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서 평균이 60 이상이요를 판단하는 true, false 작업을 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처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세 문제가 조금 어려운 여러분한테는 아직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먼저 처리하는 count if 작업을 먼저 하시고 AND에 의해서 평균이 60 이상이요 넣어주시고 합격, 불합격을 하는 요 형태를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ount if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count if 쓰는 방법을